4주차 복습기출 OX 문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건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풀었던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법관계, 민사소송. 그런데 여기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서 납부한 세금 반환을 구한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러면 행정소송이 틀렸죠. 민사소송에 의한다. 비교를 해가지고 2번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 발생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공권이 될 것이고 당사자 소송에 의하게 됩니다. 자, 3번 주의를 하시는데 지금 제3자인데 이 사람이 체납자 명의로,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쪽 명의로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 받을 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받을 돈 받았다. 체납자 명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부당이득을 한 게 아니죠. 받을 돈 받았지 못 받을 돈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받을 돈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이게 틀렸어요.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없답니다. 자, 4번은 뭐 여러분 보시고 사인의 공법행위. 5번.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인의 공법행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 그러나 인허가 신청처럼 행정작용이 있어야만 효과가 발생되는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 자, 6번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는 자기완결적입니다. 별도의 수리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수리를 안 하더라도 접수가 되면 신고 의무 이행됐죠. 맞죠? 자, 7번 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인데 신고에 대해서 수리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거를 수리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신고 의무조차가 없는 건데, 그래서 수리를 해봐야 이 자체가 어떤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수리를 거부해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리 대상이 되는 신고가 돼야 신고 대상이 되고 수리를 해야 그때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애당초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제한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수리 거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8번 별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가자 그랬어요. 건축법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됐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됐건 일단 신고 반려부터 다 다툴 기회를 주겠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미리 다툴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착공신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건축법의 신고네, 그런데 반려했네, 그러면 소송 대상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9번 지위승계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죠. 자, 10번 장기요양기간의 폐업 신고 위장폐업 막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장폐업. 그러니까 바로 효력 생기는 게 아니라 수리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틀렸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이렇게 해야 돼요. 11번 행정청은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바로 반려하면 안 되고 보완부터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무라 그랬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맞아요. 12번 지위승계 신고 수리인데, 자, 만약 영업양도가 무효가 돼버리면, 자, 이걸 기초로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수리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안 다투고 곧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 행정청 수리처 무효다,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건 아니죠. 민사소송으로 이거 무효를 먼저 받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12번에 맞는 말입니다. 양도행위 무효를 구함이 없이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사항이 있다. 자, 13번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있기 전이에요. 수리 전이라면 허가자 변경이 없죠. 여전히 수리가 안 됐으니까
양도인이 허가자. 그러면 제재 같은 거 가할 때 양수인은 아직 허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재를 가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수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청의 제재 처분은 양수인에게 행한다. 틀렸죠? 양도인에게 행해줘야 됩니다. 자, 14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법의 형식 예시라 그랬습니다. 열거적이 아니라 예시. 때로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열거적이 틀린 말입니다. 15번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 법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으로 변경했어요. 위임도 없는데 처분 요건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부령은 법규명령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규명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16번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근거가 부여가 됐어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부터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 자, 그런데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위임의 근거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것만 정하다 보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원래 집행권은 행정부한테 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원래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필요하면 위임 없더라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17번. 자, 18번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났습니다. 자,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 나면 위헌이에요. 법률은 폐지. 그러면 법률이 폐지되면 하위법인 법규명령 같이 폐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옳은 말입니다. 자, 19번 위임에 대해서 재위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자,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을 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면 안 되죠. 뭔가 대강, 기본적인 사항의 대강을 정해서 예측 가능하게끔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걸 또 재위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임을 할 때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 19번에 법률에서 위임받은 상위관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 범위를 정했죠. 답이 나왔죠. 특정사항 범위를 정했다. 포괄위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임 금지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허용돼요. 포괄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도 가능합니다. 자, 20번 초래는 자치법규니까 꼭 구체적으로 법률이 위임할 필요 없죠.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거니까. 그래서 포괄위임이 허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 나온다 했습니다. 포괄위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를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주차 복습기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